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마저 경영상 해고 판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판례는 뭐였습니까? 그쵸. 그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는 것이 혹시 그 일부 폐지가 전체 폐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게 통상해고인가? 근데 어땠습니까? 일부 폐지가 전체 폐지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통상해고가 아니라 뭐다? 경영상해고다. 그럼 경영상해고면 뭐가 들어옵니까? 24조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24조 각 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항에 따른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긴경필이 있는지, 그리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는지,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의해서 해고 대상자를 잘 선정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먼저 법리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쵸. 도산회피설, 그 다음에 합리적 필요설, 그 다음에 이제 장래위기 대처 여기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입장은 도산회피에 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봐서 합리성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게 어디까지 이제 넓혀졌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래위기까지 넓혀지게 되죠. 그리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원칙적으로는 어때요? 회사로 판단해야 되지만 혹시 어떤 사업 부문이 다른 사업 부문과 인물장 독립되어 있고요. 재무회계도 독립되어 있고 경영 여건도 달리하는 경우라면 뭐다? 예외적으로 그 사업 부문만을 따로 떼서 판단할 수 있다. 저는 이 판례에 들어있는 그 판례를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실제로 숙지하시고 답안에 현출하실 때는 뭘 써주셔야 됩니까? 그쵸. 쟁노에 있는 거를 써주셔야 되죠. 쟁노에 있는 우리 뭐부터 판단하셔야 돼요? 긴경필을 판단하는 범위, 판단하는 단위. 그러니까 회사를 가지고 할 거야, 사업 부분을 가지고 할 거야. 이거를 먼저 확정을 지어주셔야 되죠. 그랬을 때 원칙은 뭡니까? 회사대로 하고요. 예외 혹시 어떻다? 걔네는 사업부가 그냥 일정에 속한 부서가 아니라 아예 혼자 운영되는 것처럼 별도로 운영이 됐어 라고 하면은 그때는 따로 떼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범위를 확정 지었다면 그러면 긴경필이 있는지 정도를 따져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회사가 어려워야 긴경필이 있는 거야? 이거를 따져주셔야 되죠. 그랬을 때 우리 판례가 변화한 요 3단계를 잘 써주시는 것까지가 여러분들께서 일반론에서 실제 현출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어떻게 이제 판단이 되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결론부터 먼저 보시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왜냐면요.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도 독립되어 있지 않고 재무회계 우리 지난 5분 판례에서 봤었죠.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다? 통신사업부, 일부 사업부문만 따로 떼서 예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전체 회사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지난 5분 판례에서 봤던 일부 폐지를 전체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랑요. 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 범위에 대한 판단 여러 가지 요소들은 어때요? 굉장히 유사하죠.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재무, 회계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됐는데 그때 어땠어요? 마치 그냥 한 회사처럼 다 운영되는 거니까 이거 독립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일진전기 자체를 가지고 긴경필을 판단해야 되고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우린 뭘 살펴보셔야 돼요? 긴경필의 이제 정도를 보러 들어가셔야 되죠. 근데 이때 이 회사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걸 보면은 경영 상태 양호했던 것 같아. 10년부터 12년까지 잠깐 감소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13년과 14년은 어떡합니까? 흑자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10년에서 14년까지 전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감소했다가 증가세로 돌아서서 경영상 해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어때요? 영업이익이 351억, 당기순이익이 176억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때 전체는 흑자, 일부 통신사업부는 뭐다? 적자. 적자 추세이긴 하지만 전체 비중을 살펴볼 때 그렇게 크지 않다. 왜냐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전체로는 흑자, 1억 흑자. 근데 예를 들어서 특정 사업부에서 마이너스 10억 해가지고 다 깎아먹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오히려 흑자보다 이 적자 비율이 훨씬 크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부를 계속 두면 나중에 여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경영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 일부 사업 부문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우리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만한 여지가 생기겠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 이거를 감안하더라도 너네 전체적으로 지금 영업이 당기순이익 이렇게 나고 있는데 너네 어렵지 않아. 그랬을 때 어떻다? 이 통신사업부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5% 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계속 둔다라고 해서 전체가 경영이 악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어때요? 회사가 어려운데 기본급 인상하고 연봉 인상률이 10%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업부의 매출 부진이 어떤 거? 그 사업이 사양산업에 해당하고 더 이상 이제 유선 케이블을 깔 가능성이 없어서 뭐 LT 이런 게 설치되면서 유선 케이블을 설치할 가능성이 없어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는 맞다라고 하더라도 요런 사정을 보면 어떻다? 전체까지 경영 악화를 미칠 영향성은 없기 때문에 이때에 통신사업부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전체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원 감축할 만한 객관적인 필요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요렇게 판단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뭐를 하셔야 된다? 판단 범위를 확정을 지어주시고요. 필요성 정도는 어디에 따라서 판단해요? 도산해피설 중간급 검토할 필요 없고요. 장래위기 대처에 대해서 우리는 뭐다? 혹시 이 사업 부문을 그대로 두면은 전체 경영 악화가 올 만한 사정이 있을까? 그래서 이걸 장래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하는 게 합리적일까? 요거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그때 살펴볼 수 있는 사실관계 중 하나가 뭐다? 이 특정 사업 부문의 적자가 전체 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에 그 이외에 회사가 뭐 기본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훈련비를 유지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정을 종합해서 필요성의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마저 이어서 두 번째 거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실제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으면 해고 회피 노력 검토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는 수업 문제를 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경필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고 회피 노력을 검토하시는 게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경영 방침, 작업 방식을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여러 가지 뭐다?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해보는 거예요. 해고는 피하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두고 우리가 이전에 할 수 있는 것 모든 걸 다 해보는 건데 그 모든 걸 다 했는지 아닌지는 뭡니까? 회사마다 다르겠죠.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 위기의 정도, 해고를 실시해야 되는 이유, 회사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해고 회피 노력을 어느 정도로 실시할 수 있는지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만 예시 들어보면은 우리 회사는 다 20, 30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통 회사가 경영상 해고를 앞두고 해고 회피 노력을 할 때 고직급자 희망퇴직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젊은 조직이어서 다 20, 30대고 관리자 없어. 그럼 이때 희망퇴직이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제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다른 해고 회피 노력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회사가 지금 너무 심각해요. 당장 이번 달까지 인원을 일정 수라도 정리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지금 당장 도산할 것 같아. 그럼 사실 경영상 해고를 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해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하고 경영상 해고로 넘어간다든지. 진짜 급한 경우에는 어떨 수도 있는 거예요? 해고 회피 노력을 설령 안 했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이거 괜찮을 수 있어. 라고 인정될 가능성도 생기는 겁니다. 정말 급박하다면. 물론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드물긴 하죠. 그랬을 때 이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했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고 무렵에 어떻다? 기본급을 10% 가까이 인상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상해줄 임금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통신사업부 남은 15명 고용 유지하면 되죠. 유지할 여력이 충분히 있었다. 그랬을 때 회사가 맨 처음에 비상경영안 제시하잖아요. 노조가 거부했는데 노조가 그걸 거부하면서 우리 지금 교대제를 유지하되 임금을 반납하는
방식을 제시한 거죠. 임금 반납할 의지도 있어. 그랬는데 회사는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그냥 비상경영안만 무조건 관철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경영상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퇴직 위로금도 3개월분을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희망퇴직 실시했는데 이때 노조는 뭐예요? 1년분은 그래도 장기 근속자들 위로금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 노조 응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희망퇴직밖에 이 회사는 해고 회피 노력을 한 게 없었죠. 왜냐면 보통 여러분 해고 회피 노력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희망퇴직이 대표적인 거고요. 뭐 교대제를 개편한다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휴직을 한다던가 뭐 임금을 좀 삭감한다던가 여러 가지를 정말 쓸 수 있는데 이 회사 오로지 뭐밖에 안 했어요? 희망퇴직. 다른 걸 할 수가 없었나요? 아니죠. 충분히 고용 유지할 여력도 있었고요, 사실은. 그것보다 이제 그 전에 뭐도 있었습니까? 노조가 우리 3조 3교대 사택 매각 이런 거 말고 임금을 조금 반납해 볼게. 이런 다른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다? 오로지 경영상 해고, 희망퇴직 요것만 좀 관철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번 보세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나머지 근로자들 중에 7명은 이제 전환 배치하고 그 나머지 인원을 해고했는데 이 전환 배치가 수용 가능한 최대한이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뭘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여지가 많다? 전환 배치 노력을 다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여지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 맨 처음에 이제 보신 것처럼 여기는 통신사업부, 전기사업부, 뭐 케이블 요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신사업부 근로자가요, 조금만 직무교육 받으면 전기사업부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7명이 정말 최대한이야?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었어? 이런 거를 더 검토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 배치 노력도 다 안 해봤고요. 희망퇴직 말고는 해본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사실은 경영상 해고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여력이 충분하다. 그러면 해고 회피 노력 다 했다 아니다? 당연히 다 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해고 회피 노력도 다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냐 요거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건데요. 그때 이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는 마찬가지로 회사가 왜 경영상 해고를 하는지, 인력 구성이 뭐 어떻게 되는지, 해고 당시의 상황 여러 가지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그게 합리적이고 공정한지는 뭐랑 뭐를 살펴봐야 됩니까? 그쵸? 사용자의 이익 측면과 그 다음에 근로자가 잘못해서 하는 해고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근로자의 뭔가 사정들, 근로자를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근로자 주관적 사정들을 고려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 측의 이익에 해당하는 조건들이 뭐예요? 능력이 안 좋은 사람들, 근무 성과가 안 좋은 사람들, 징계 이력이 있는 사람들, 임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죠. 근로자 측의 이익을 봐주는 건 뭐예요?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은 사람들,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 재취업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을 우선적인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남겨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켜서 공정하게 선정했어야 되는데 이 회사 어떤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께서 1단계는 먼저 이거죠. 주관적 사정과 사용자의 이익을 잘 믹스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1단계지만 사실은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가면 뭐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까? 그때 믹스할 때 회사가 진짜로 경영상 해고가 너무 급박해요. 그러면 어때요? 근로자 주관적 사정을 다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급박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어땠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좀 더 엄격하게 볼 여지가 많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 해고 대상자 공정하게 선정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전배하고 남은 이제 근로자들을 경영상 해고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가 전배 기준이 해고 기준으로 기능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이때 이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즉 전배 기준에 대해서 노조와 합의 도달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연령 기준에 대해서도 노조가 이의를 제기한 거지 합의를 거쳐서 우리 이런 사람들은 전환 배치하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회사가 이제 선정했던 평가 기준 한번 보시면요. 업무적 합성, 임금, 근태, 근속 연수를 평가 항목으로 하는데요. 이때 비중이 어떻습니까?
임금 40%, 근태 30%, 근속연수 20,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것들 10%. 그러니까 공헌도, 근속연수를 제외하고는요, 회사의 뭔가 유리한 조건들이 뭐예요? 90%에 가깝습니다. 업무적 합성, 임금, 근태 이런 게 뭐다? 90%.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적 합성이 높고 근태 좋고 그 다음에 임금이 낮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전배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로서 연령대나 임금 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은 어떻다? 전환 배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사정이다. 거기에 이런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들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뭡니까? 이 전배 기준은 객관적 합리성, 사회적 상당성, 객합 사상을 가진 기준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했다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어떻다?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 다 살펴봤을 때 어땠습니까? 경영상 해고로 모든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도 없고 해고 회피 노력도 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영상 해고로서 어떻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됐던 사건입니다.